안녕하세요. 카이행 골침 안오행루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25년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 했는데 참아 못하겠네. 끝까지 웃겠습니다. 나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이 책을 상동 칙칙폭폭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읽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산 책은 제가 여유를 가지고 보는데 빌려왔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빌려왔거든요. 빨리 읽어야 돼. 4권을 빌려와서 읽기 때문에 약간 빌려오는 게 좋네. 제가 산 책은 좀 게을러지거든. 빌려왔으니까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네요. 더 나은 상대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착각이라는 챕터인데, 연애가 지속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더 나은 상대에 대한 미련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줄리언 반스의 소설 내 말 좀 들어봐 에서 여주인공인 질리언이 하는 말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남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어. 하지만 그건 슬롯머신에서 딸기 3개를 나란히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렵지. 딸기 하나를 붙들어 놓고 또 하나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것은 이미 달아나 버리고 없지. 이렇게 만나기 힘든데 우리가 다 알아요. 누구나 그리고 더 나은 상대가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줄기차게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엄청나게 많겠죠. 이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에 대한 환상 때문이다. 난 그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환상이 문제다.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의 예를 들었는데,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잘해줬어요. 여자는 그 남자가 이제 뭐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연애는 했는데 자기의 이상형은 아니야. 자기의 이상형은 이제 그 여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외모도 보통, 스펙도 보통인 남자와 끝까지 간다면 결국 내 인생도 보통으로 쭉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여자는. 그 여자의 결혼관은 어땠냐면은 결혼도 극적이고 화려하기를 바랐다. 특히 결혼은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조건이 맞는 멋진 남자와 근사하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임시로 만나는 그 남자는 그녀가 생각하는 조건의 반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의 좋은 면은 보려고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남자는 그냥 임시로 만나는 남자다 생각하고 언제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확대 해석해서 바라봤다. 단점만 크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것도 의도적으로 말이다. 심지어 친구들을 만날 때 남자를 데려가서 흉을 보거나 창피를 주기도 했다. 키가 작다거나 외모가 평범해서 함께 다니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라느니 하는 식이었다. 그 남자는 그 여자가 뾰족하게 굴고 상처를 주어도 자신 많은 그녀를 존중하려고 했었다.
여자는 남자가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열고 감정적으로 다가오려고 하면 재빨리 그것을 차단했다. 더불어 자기 마음도 단속했다. 어차피 그럭저럭 만나다 말 상대였으니까. 그녀는 혹시라도 남자에게 자신의 마음이 기울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했다. 마침내 시큰둥한 연애도 마침 끝나는 순간이 왔다.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다. 물론 남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남자의 지지부진한 연애 스토리를 알고 있던 친구가 다른 여자를 소개해 주었을 뿐. 남자의 친구는 너 그 잘난 그 여자한테 수모당하는 거 더는 못 보겠다. 나 같으면 그런 여자 진즉에 2번 다시 안 봤을 거야. 대체 언제까지 끌려다닐래? 내가 보기엔 그 여자보다 네가 100배는 더 아깝단 말이야. 친구는 그렇게 윽박지르며 반강제로 소개팅 자리를 마련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만난 여자한테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느꼈다. 그 여자 옛날 애인한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마침내 남자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는 진정한 상대를 만난 것이었다. 얼마 뒤 남자는 옛날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의 성품대로 진솔하고 담담하게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다. 여자는 그때까지도 남자의 마음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뭐? 우리가 언제 진짜 연애라도 했니? 넌 어땠을지 몰라도 난 아냐. 내가 헤어지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게 더 웃겨. 여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그녀는 헤어지자는 남자의 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하고 칼같이 돌아섰다. 아무런 미련도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마지막까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유리씨에게 다시 한번 절망을 느꼈다. 하지만 더는 상처받지 않았다. 그에겐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상처있고 절망하는 사람은 그 여자였다. 그녀는 남자가 떠나간 다음에야 그가 자기 마음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좋은 성품을 가진 남자였다는 사실도 그가 떠난 다음에야 절실히 실감했다. 그리고 그녀는 2번 다시 그 남자보다 더 나은 남자를 만나지 못할까라는 생각에 눈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만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상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환상을 품고 있는 한 그 연애는 잘 될 리가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방황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무의식 속에서 그들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을 믿지 못하니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한다. 그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더 나은 상대를 찾아 헤맨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지리도 이성에 대한 운이 없다고 불평한다. 진짜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이러한 진실을 깨닫기 전에는 방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 자신이 지지리도 이성에 대한 운이 없다고 불평한다는 대목에 저는 요즘에 제가 들은 얘기라서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책에 써 있네요.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자신이 지지리도 이성에 대한 운이 없다고 불평한대요. 한마디로 꼴값 떤다는 얘기입니다. 전 책 내용을 읽어드렸을 뿐입니다. 더러는 그보다도 운이 나쁠 수도 있다. 이제껏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사람과 최종적인 짝이 될 수 있으므로, 그렇죠? 이제껏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사람과 최종적인 짝이 될 수도 있다. 그것 참 생각만으로도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게 그런 거예요. 이제껏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사람과 짝이 될 수 있다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과수원에 갔습니다. 너희들 과수원에 들어가서 가장 아름다운 사과 하나씩만 따오거라 하고 소크라테스는
과수원 후문에 가서 기다렸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제자들이 사과를 따왔는데 하나같이 다 못생긴 사과를 따온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아니 이 넓은 과수원에서 이쁜 사과가 그렇게 많은데 너희들은 왜 하나같이 이게 상처나고 안 이쁜 사과를 따왔냐니까 그 제자들이 그럽니다. 처음에는 입구에 사과들이 이쁜 사과가 너무나 많았대.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더 이쁜 사과가 있겠지. 더 좋은 사과가 있겠죠. 계속 더 좋은 사과를 찾았다 이거야. 입구에 막 처음에 왔을 때 많았는데. 그리고 가다 오다 이제 후분에 다다르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보니까 사과가 하나같이 다 이제 못난 것만 있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은 이쁜 사과를 따오겠습니다 했더니 기회는 한 번뿐이니라 이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더 나은 상대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더 좋은 사람이 있겠지 하고 현재 만나는 사람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 팔자입니다. 지금까지 카예행골침 안오행지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